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며칠 전에 기준금리가 또 0.25% 올랐어요.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응책 금리 인상밖에 없죠.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서 0.25%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걸 시사를 했죠. 대내외적인 여건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에 맞춰서 금리는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페드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얘기 미국에서 올리는 속도 봐서 우리도 올라갈 거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 오를지 예상하는 거 2.25에서 2.5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추측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죠. 기준금리 7, 8월 연속 인상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금 금리가 0.5였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1년도 안 돼서 1.75로 유례 없이 지금 매 회의마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빅스텝도 언급을 했었죠. 그렇지만 빅스텝까진 가지 않고 0.25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최소 2번의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한미 금리는 역전되겠죠. 우리나라 금통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높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있는데 이 시점에 금리를 어떻게 올려야 좀 덜 충격받을지 이걸 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 부풀어진 풍선에 바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 서서히 바람 빼고 싶은데 한꺼번에 터질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채 공화국인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영끌들 지금 잠 못 든다는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 믿고 영끌에서 집 샀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자 부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빌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허덕이게 됩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0.5에서 1.75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 영끌족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빚졌기 때문이죠. GTX 호재, 경기도의 수많은 분양 물량들 팔아먹으면서 집값 뛰어났고 그래서 서울에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예전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덜컥덜컥 빚내서 샀는데 그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1% 오르면 수십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4억을 빌렸으면 예전에 79만원 갚았으면 이제 155만원을 갚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에요. 지금 주담대 금리 7% 가까이 올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 샀는데 그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더 큰일 났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너무 먼데 비싸게 파는 아파트, 그래서 남아있던 물량들 이런 거 갭 투자하겠다며 여기저기 뛰어가서 집 샀는데 그들도 곡소리 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면서 19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 빌린 20대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치로 보면 3-4배 가량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겁없이 몇 억씩 턱턱 빚을 졌는데 금리가 오르니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이들에게 또 닥친 문제, 자기가 살려고 집 산 사람 아니죠.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그 전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 살 수 있게 전세금 대줬던 사람들도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전세 대출이 200조를 돌파를 했는데 갭 투자가 가능하게 했던 전세금의 실체 결국 빚이었죠. 19년도에 100조 원 돌파하면서 이것도 많이 늘었다 했는데 2년 만에 2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도 나머지 자금은 영끌에서 됐는데 금리가 오르니 떨고 있고 이 전세금을 내줬던 사람들도 결국 빚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세금 빌린 사람들은 전세기간 끝나면 보증금 받아서 갚아버리면 끝인데 이 돈을 내줘야 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되겠죠.
여기에 장사하면서도 다 빚내서 썼는데 그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죠. 금리가 2% 오르면 소득 절반을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데 지금 900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요.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버티는 이유 유예해주고 봐주고 있기 때문이죠.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 장사 거의 못했는데 개인 파산은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어요. 이유는 정부가 상환을 유예해주고 한도를 증액해주고 이렇게 버티라 해주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기사 보면 유예 대상이 아닌 빚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유예 대상인 빚도 있고 유예 대상이 아닌 빚도 있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카드론까지 받고 상환 유예 받고 버티고 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파산할 지경이라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 중단하면 당장 돈 상환해야 하니까 폐업도 못하고 좀비 상태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사 시작할 때 집담보로 돈 빌리고 이것저것 해서 빌렸는데 정말 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받아서 불안한 집주인한테 맡기느니 그냥 월세 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죠. 서울의 월세 거래 사상 첫 2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세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그 돈을 다 맡기기엔 굉장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언론들 전세 대란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또 부추기고 있죠. 불안한 시기니까 사람들 그냥 살던 데 살면서 계약 갱신하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또 보증금 더 올려주기엔 불안하니 일부 반전세로 돌리는 수요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임대차법발 전세 대란 온다고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1.9% 감소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줄은 건가요? 전세 몇 달째 안 나가는 매물들이 시장에 쌓여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오르고 있고 미국의 긴축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이기 때문에 금통위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빠른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경기 둔화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감수하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빅스텝 0.5씩 올리는 빅스텝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 2번 더 올리는 걸 확실시 했고 회의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인플레 잡기에 치중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만 60번을 언급하면서 시장 예측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걸 암시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8%의 인플레를 보이고 있죠. 이거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침체를 감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파격적인 행보 바로 QT도 같이 하죠.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이 투 트랙을 통해서 빠른 긴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미국도 갑자기 경기가 냉각되면 좀 천천히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역전되는 상황은 안 되지 않겠어? 지금 경기 안 좋고 사람들 버티지 못하는데 일단 안 올릴 수는 없고 조금만 올리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미국은 성큼성큼 가고 있고 여기에 QT까지 같이 하면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치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 문제가 심각하죠. 5% 가까이로 지금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문제는 환율 상승에서 오는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돼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도 잡지 못하고 실기까지 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한미 금리 역전이 9월이면 현실화될 거로 보여지고 있죠. 당장 미국은 연속적인 빅스텝을 예고했기 때문에 6, 7월에 빅스텝 하면 단숨에 우리와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75, 미국은 1인 상태인데 앞으로 두 번 빅스텝 하면 미국은 7월에 2%가 됩니다. 우리나라 8월에 회의하면서 한 번 더 올리면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10월, 11월에 회의하면서 연속해서 올리면 기준금리 2.5%를 달성하게 됩니다. 미국은 빅스텝 이후에도 세 차례의 금리 인상 기회가 있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동결하거나 미국이 추가적인 빅스텝을 가게 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축도 과감한 행보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역전돼도 돈 안 빠져나가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미국 나홀로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죠.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 지금 금융위기 때급으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2020년 이후에 66조를 처분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번 달만 1조 5천억을 팔고 5개월째 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비중이 30% 아래 27%까지 내려앉았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유는 강달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 있는 신흥국에 돈을 넣지 않기 때문이죠. 외국인이 귀환하려면 환율이 관건인데 금리가 역전되는데 환율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슈퍼달러의 데킬라 위기가 재현되나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치솟아 올랐다는 건 달러가 그만큼 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신흥국 통화 지수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미국과 같이 안정된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키한 신흥국의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쪽 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애국하자고 돈 묻어두는 투자자들 있나요? 한미금리 역전돼도 우리나라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또 다른 상황, 인플레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죠. 잉여의 시대에서 인류가 처음 겪게 된 질병으로 인한 대공황급 충격이 닥쳤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세계가 봉쇄가 됐고 공급망은 멈췄어요. 최대 생산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퍼지면 아직도 폐쇄하는 조치,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못하죠. 최대 원자재 공급처인 중국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인플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스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또 곡물값도 치솟아 오르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이 중에 우리나라 뭐라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뭐 하나 넘치는 게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니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죠. 110억 불이 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고려하면 팔아도 손해인 거죠. 심각한 인플레 상황에 고환율까지 겹치니까 팔아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이를 잡기 위해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경기 둔화에 MS 아마존도 채용을 줄이고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 투자 심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동안 달아올랐던 자산 시장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증시는 제자리를 못 찾고 계속 하락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슷하다고 공매도의 전설이 얘기를 했죠. 미국이 긴축하는 이유 인플레 때문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하는데 이거 못 잡으면 경기 둔화는 자명한 일이죠. 또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착륙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미국마저도 조정을 겪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아예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죠. 인플레 상황에서 원자재, 가스 이런 거 실물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은 힘없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품을 빼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돈은 어디로 가죠?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값도 안 쳐주고 우리나라 돈 갖고 있으면 미국 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안 빠져나갈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85억 달러가 또 줄어들었어요. 2달 연속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환율 방어하느라 쓴 돈도 많고 달러가 아닌 외화의 환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속절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신흥국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국제금융협회에서 경고를 했죠.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은 긴축을 하고 중국은 팬데믹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정말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역전돼도 괜찮았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 상황 봐서 하겠다, 빅스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풀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인플레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얼마 안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빚내가면서 버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든 물가의 기초가 되는 전기가 안 올리고 버티고 있죠. 그러니 한전이 지금 거지가 되고 있어요. 1분기에만 8조 적자를 보고 있죠. 투기 등급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안 올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기름값 치솟아 오르니까 유류세 깎아줘 가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렸는데 그래도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방어하느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수는 줄어들고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열됐던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쭉쭉 빠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도 안 하죠. 대형주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불안하니 투심이 싸늘해지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거 거래 많이 해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거 돈 들어올 구석이 없죠. 아파트 거래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매물이 쏟아져도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걷어서 세수 확보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지금 버틸 구석이 없어요. 심각한 부채 상황 때문에 이제 대출은 더 안 나오고 강화된 DSR을 적용하면 오히려 돈을 갚아야 합니다. 심각한 국제 정세 때문에 인플레는 계속되고 이러니 팔아도 적자를 보이면서 외환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인플레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하고 있고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갖고 있던 외화를 써가면서 고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고간을 채워줄 각종 세금이 오히려 더 걷어들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기업들 손해보면서 버티고 있고 또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폭탄 이거의 안전장치로 보증서 주는 금융공기관들 이런 것들 부실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세수를 이용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 정책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버틸 체력이 없으니 급하게 터뜨릴 수는 없는데 버텨내기엔 한계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금리 역전 그대로 둬도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늦기 전에 아프지만 터질 건 터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초기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걸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준까지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길게 뒀다가는 다리 하나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언제 메스를 댈 건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